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전자기 유도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게 그 올해 물리 동아리에서 했던 실험을 이제 녹화를 해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쓴 탐구 보고서가 있으면 그것도 좀 확인하고요. 대화한 거랑 이런 거를 종합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걸 이제 첫 번째로 정리한 파일이고요.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동영상으로 만든 다음에 올려줄 거예요. 이걸 미리 내가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계속 부족해가지고 축구한다고 좀 미루다가 이제 올립니다. 전자기 유도 실험은 이제 순서대로는 안 하고 제가 정리한 순서대로 합니다. 이게 파일을 받은 순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5월 17일 날 했었고 승환이가 이제 주도를 했고요. 이승환 말고 이승환. 아 예. 고마해라. 나도 알고 있다. 아, 네 그러네요. 아 괜찮아요. 뭐 누구만 보잖아 어차피. 자 여기 뭐 얘네들이 참여했습니다. 여기 이제 실험 준비물인데 요거는 흔히 전자기 유도 실험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솔레노이드 코일이고 여기에 이제 단자가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보통 이제 전류계 아니면 검류계에 연결해서 유도 전류를 측정합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검류계에 연결하는 게 맞는데 제가 제 경험적으로 이제 이거는 NBL로 실험을 했는데 NBL로 실험을 할 때는 검류계보다는 전류계가 더 잘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류계를 쓰라고 했었던 거고요. NBL은 뭐냐면 이제 요게 그 NBL입니다. 요 노트북이고요. 예, 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잘 보면. 여기 인터페이스라고 불리는 부분이고 요게 전류계입니다. 여기 보면 전류라고 적혀 있죠. 예, 보통 요게 전류계 표시거든요. 예, 그래서 요 전류계인데 요 NBL은 뭐냐면 요게 전류계가 여러 가지 센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측정한 값을 인터페이스가 이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바꿔줍니다. 그 신호가 이제 이 컴퓨터로 가면 요 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셀에서 바로 요 그 데이터 값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 사이언스 큐브라는 회사의 가장 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데이터를 변환시켜주는 장치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 회사를 다 떠나서 인터페이스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보면 인터페이스하고 컴퓨터가 요 흰색 선이 USB 선입니다. USB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일종의 뭐 USB 케이블하고 비슷한 케이블이에요. 근데 이제 전용 케이블입니다. 여기 이제 그 각종 센서하고 연결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전류 센서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자기 유도 실험 경험한 바로는 이 NBL 이 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검류계보다는 전류계가 더 잘 됐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근데 검류계를 쓰는 거예요. 전자기 유도는. 근데 얘는 이제 전류계가 더 잘 됐어요. 요 장치는 이제 뭐냐면 이걸로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했던 거는 디귿자 도선에서 그 면적만 바뀔 때 유도 전류 생기는 거 여러분 배웠었잖아요. 디귿자 브라보하고 뭐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재현한 실험인데 근데 실제로 이 실험 장치는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는 아니에요. 이건 원래 무슨 장치냐면 이제 여기에 실제로는 어떻게 연결해 줘야 되냐면 전원 장치에 플러스 극을 연결시켜 주고 마이너스 극을 연결시켜 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요. 여기가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되고요.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 놓여 있으면 이 자기력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자기력을 원래 살펴보는 실험 장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 장치를 보니까 모양이 어차피 디귿자 도선 형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기 유도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보라고 한 거예요. 이거 이제 디귿자 도선 실험으로. 근데 이게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생각보다 전류계의 연결 방법과 그 다음에 전류계가 어떨 때 플러스 전류를 측정하고 어떨 때 마이너스 전류를 측정하는지를 생각보다 잘 모르고 거꾸로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설명 듣고 전류계를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여기 전류계 보면은 지금
여기 살짝 꼬였는데 여기 빨간색 선이 있고 까만색 선이 있죠. 항상 전류계는 빨간색 선과 까만색 선이 있습니다. 보면 빨간색 선은 플러스 단자를 나타내요. 그리고 까만색 선은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합니다. 그럼 어떨 때 플러스로 전류를 측정하느냐? 요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가 전지의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플러스로 측정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는 실제로 전지는 없죠. 근데 유도 기전력이 결국에 전지의 전압과 같은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전류가 어떨 때 이 플러스로 측정되느냐? 마치 만약에 전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와 같을 때 전류가 플러스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죠. 빨간색 쪽으로. 그럼 요게 이제 쭉 해서 전류계를 따라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플러스로 측정이 돼요. 이게 여러분 방향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가상의 전지를 만들어 놓고 생각하면 안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전지의 플러스 극에 플러스 단자를 연결할 때 플러스 전류가 측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마이너스로 측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끊어진 부분이에요. 여기가 플라스틱이죠. 끊어진 부분입니다. 실제로 실험하는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게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전류예요.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변화를 보여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컴퓨터 엑셀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할 건데요. 좀 요 상황을 일단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여기서 디귿자 도선은 요 부분이 디귿자 도선이에요. 보입니까?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전류계랑 연결되어 있죠. 그다음 자기장은 지금 윗방향이에요, 아랫방향이에요? 아랫방향이죠. 왜냐하면 N극이 여기 있고 S극이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아랫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손속이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 손속이. 자기 손속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얘가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붙잡고 이 안쪽으로 밀 겁니다. 안쪽으로 밀면 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럼 아랫방향의 자기 손속이 증가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어느 방향으로 생겨야 돼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그렇게 윗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생겨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이쪽이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라는 거니까 지금 마이너스 극이 빨간색하고 연결돼 있죠. 그런 상황이랑 똑같다 볼 수 있죠. 그러면 플러스로 전류가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로 나오겠습니까? 예,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할 것은 동영상을 통해서 얘가 이렇게 면적을 증가시킬 때 마이너스로 전류가 나오는지 확인하고요. 거꾸로 잡아 당기면은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반대로 흐르겠죠. 플러스로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자석의 N극과 S극을 바꿔요. 그러면 또 전류가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나겠죠. 이때는 면적을 증가시키면 플러스 전류가 나오고 면적을 감소시키면 마이너스 전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화면을 여러분이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약간 좀 확대된 상태에서 볼게요. 좀 치우고 순식간에 일어나서 잘 봐야 돼요. 이 보면 여기서 지금 면적을 증가시킬 때 마이너스 나온 거 맞죠? 우리 좀 전에 확인했던 거 같잖아요. 면적을 감소시킬 때 플러스가 나왔죠. 그 다음에는 이제 N극과 S극을 바꿉니다. 이 자석에. 그럼 패턴이 거꾸로 나오겠죠. 면적을 증가시킬 때 플러스, 감소시킬 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거 실제로 얻어내는데 시간 많이 걸렸죠. 예.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일단 그래프는 잘 나왔어요. 이렇게. 예, 잘 나왔고 뿌듯했죠. 나왔을 때. 뿌듯했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제가 이게 화면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볼게요. 여기 잘 보면요. 요게 막대기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보입니까? 이거 실제로 잘 하려면은 이거 꾹 누르고 해야 돼요. 꾹 누르고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 얘가 꾹 눌러야 되는 이유는 요게 이제 하다가 만약에 접촉이 끊어지면 회로가 끊겨요.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은 생겨도 유도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측정이 안 되겠죠. 이거 빨리 움직여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그 패러데이 법칙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게 요렇게 되잖아요. 기억이 납니까? 여기 보면 여기서 얘가 1이에요. 고리가 한 개죠. 거기다가 생각해 보면 뭐 이 말굽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라고 해봤자 자기장이 별로 안 세겠죠. 그리고 이 면적 자체도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럼 얘를 유일하게 키울 수 있는 것은 이 시간 델타 t를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 실험해 본 애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게 빨리 안 움직이면 잘 안 나타난다는 거를 경험해 봤을 겁니다. 이게 빨리 해야 되는 게 이제 이게 유도절 원래 이걸로 만든 장치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걸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억지스럽게 한 거예요. 근데 나와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꼭 싫다면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전자기 유도 코일 이거는 뭐 흔히 볼 수 있는 실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나온다는 것 정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N극이 다가올 때랑 멀어질 때 방향이 반대죠. 그다음에 S극이 다가올 때 멀어질 때 반대죠. 근데 또 요 두 개는 서로 또 반대죠. 요게 이제 N극이 다가올 때 멀어질 때 S극이 다가올 때 멀어질 때예요. 그래서 N극이 다가올 때랑 S극이 다가올 때랑 반대죠. N극이 멀어질 때랑 S극이 멀어질 때랑 또 반대고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도 뭐 심심하면 계속 해보면요. 좀 빨리 움직일 때 전류가 좀 세게 나오고 그다음에 좀 가까이서 좀 빨리 움직일 때가 또 전류가 더 세게 나오고 뭐 이런 거를 약간 느낌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정량적으로는 좀 하기 힘든 게 그 자석의 움직이는 속도를 정확하게 제어하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빨리 느리게 이 정도를 좀 비교할 수 있고 정확하게 뭐 속도가 얼마일 때 유도 전류가 얼마 생기고 요거는 좀 쉽지 않은 실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기 유도 실험을 아주 잘 했습니다. 끝이에요.